사업이 어려워져 본 적 있으세요? 통장에 돈은 바닥나고 망하기 직전에 가까워져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피말리는 심정은 겪어본 사람만 알겠죠.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비용에 민감해지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지금 저 역시 스타트업을 운영 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에 되게 민감해지더라고요. 심할 때는 포스트잇 하나에도 예민하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무작정 줄일 수는 없잖아요. 비용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내용은 사실 알려주기는 아까운 노하우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끝까지 잘 듣고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비용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줄이지 마시고요. 줄이지 않고 줄여보세요. 이게 무슨 개변인가 싶죠?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해봅시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싸구려 재료를 떼우면 고객이 줄고, 고객이 줄면 단가를 낮춰야 되고, 단가를 낮추면 이익률이 붕괴됩니다. 즉 비용 절감, 품질 하락, 가격 하락, 매출 하락, 재정 악화. 이게 전형적으로 비용을 줄였다가 망하는 과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이지 않고도 비용이 낮아지도록 효율화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가비를 줄이고 싶다면 원가가 저렴한 걸로 바꿀 게 아니라 원가 회전율을 올리는 게 맞죠. 팔리지도 않을 재료를 미리 사놓고 버리는 게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마케팅비를 줄이고 싶다면 광고를 냅다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전환율이 낮은 채널, 의미 없는 클릭, 유지되지 않는 고객에게 들어가는 비용, 이런 새는 돈들을 다 막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즉 비용 절감은 줄이는 게 아닙니다. 유지한 채로 낭비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것이죠. 야, 효율화가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결국 그것도 다 비용이 드는 일이야. 네, 맞는 말입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영을 효율화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심지어 비용을 효율화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어렵고 돈이 들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인 거겠죠.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많은 대표님들이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냥 사람 자르고 마케팅 줄이고 원가가 더 저렴한 걸로 바꾸는 거죠. 인간은 당장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 잠깐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될 겁니다. 그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훌륭한 경영자가 되죠. 자, 이번에는 더 심화 단계로 가볼게요. 경영의 효율화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문제입니다. 효율을 설계한다는 건 엑셀 시트에서 숫자들만 냅다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원 전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대표님들의 사업 구조를 분석해보면 비효율의 상당수는 구성원들의 습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님 혼자 비용을 줄이겠다고 마음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재료를 조금만 더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방, 10분쯤 지각하는 걸 대수롭지 않다고 느끼는 알바생, 광고 문구를 감으로 쓰는 마케터, 이런 식으로 구성원들의 사소한 습관들이 회사 전체의 효율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경영자는 비용 감각을 조직 전체에 학습시킵니다. 직원 모두가 이 행동이 회사의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스스로 계산할 줄 알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대표님만 이 영상 내용을 아셔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구성원이 이 영상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가 억지로 아끼지 않아도 조직 자체가 스스로 낭비를 줄이고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내는 그런 회사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사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대표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더라고요. 많은 대표님들은 위기가 올수록 모든 걸 통제하려 합니다. 전부 직접 확인하고 전부 직접 지시하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불안할수록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당장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효율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진짜 효율적인 조직은 대표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조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이죠. 그렇다면 조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이 효율을 위해 이 3가지를 교육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지출마다 개선 여지를 생각하도록 만드세요. 단순히 필요하니까 쓴다가 아니라 더 적은 돈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이걸 항상 판단하도록 훈련시키면 됩니다. 먼저 대표부터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겠죠? 그럼 직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파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정량화하세요. 효율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재료가 얼마나 어디서 버려지는지, 마케팅 예산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인건비가 실제로 어느 공정에서 집중되는지 모든 걸 정량화하세요.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걸 안 하시거나 상당히 대충 하십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걸 측정하고 정량화하세요. 세 번째, 효율 책임자를 설정하세요. 회사에는 구매 담당, 인사 담당 등의 책임자가 있죠. 효율 담당자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조직원에게 효율 책임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시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니어스가 당신의 효율 책임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비용을 무작정 줄이지 마시고 줄이지 않고도 줄이는 법을 찾으시라고 했죠. 어떻게 효율화를
효율화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하려면 직원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에게 효율화 마인드를 훈련시키는 방법 3가지. 지출마다 개선 여지를 생각하게 만들기, 모든 일을 정량화하기, 효율 책임자를 설정하기.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인내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여러분과 지금 하는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오늘 영상만큼이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